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원로 교육학자 한 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교육계에 투신하신 이래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저력을 기르기 위한 민족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오신 연세대학 교육학과의 성내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평소에 한복을 이렇게 늘 예, 오늘도 강의 이 차림으로 강의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 한복을 이렇게 늘 입고 다니시는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50살 넘어서부터인가요? 입어 보니까 그게 편하고 예. 또 따뜻하고. 예. 선생님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요즘은 그 대학 강의가 첫째고요. 예. 강의 안 하는 날은 더러 그 지방에서 예. 대학이 제일 많지만 또 민주화 단체들도 예. 나를 자꾸 불러내려서 예. 도와주는 데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입시철을 맞이해서 그 수험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그 대단히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자제분을 둔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요? 있고 말고요. 그 참 나는 그 사남매를 두었는데 예. 다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나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 쪽에요. 예. 그 나보다도 그 애미가 예. 그 초조해하는 거 아주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 밤에 잠을 제대로 자나 또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꼭 집에서 예. 기다려 주려고 해야 또 그 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것 같으니까. 예. 그럼 그 학생의 입학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가정의 무슨 입학 시험이고 예. 가정 중에서도 애미가 제일 그렇게 참 옆에서 보기가 딱할 지경으로. 예. 근데 어느 가정도 다 그럴 겁니다.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 낱말이겠습니다만은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요즘 아주 유행입니다. 근데 이런 그 현상을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왜 완화시킬 길이 없겠습니까마는 예. 이게 국민들 사이에 얼른 합의가 안 돼서 예. 난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길이 가장 첩경의 길이겠습니까? 첫째는요. 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어서 예.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사회에 나가는 예. 딱한 참 처지에 있는 중학교 졸업생. 예. 또 고등학교까지는 갔지만은 여러 사정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할래야 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노동도 하고 예. 제 살 길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예. 남녀.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 격차도 좀 그렇게 지금처럼 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다면 네. 입시 지옥은 저절로요. 야. 저절로 난 그렇게 무리하게 진학은 안 할 테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한 진학을 안 하면 자연히 결사적으로 공부시키는 학교도 없어지려니와 부모도 없어지고.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참 해방되는 거지. 나는 지금 이게 정말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입시를 위주로 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정상적으로
전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먼 훗날을 생각할 때 오히려 좋은 대학 나오는 것보다도 예. 더 인간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그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은요. 예. 이 자리에 그 어머님들도 앉아 계신데 특히 나는 그 국민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내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점은 지난 40년 동안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네. 그 입시 제도를 예. 똑같이 되풀이 한 적이 거의 없을 네. 만큼 매해 바꿔가면서 해왔는데 네. 지금 어떻게 그것이 낙착이 되는 거니 모두 다 그 중고등학교 입시 준비생들에게 네. 다 안쓰럽게 생각하는 나머지 좀 네. 고생을 덜 시키려고는 생각해서이지만 예. 교과서에서만 문제를 낸다. 네. 또 교과서에서만 문제를 내되 쉽게 낸다. 예. 당국의 문교부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지면 예. 그걸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 왔어요. 예. 쉽다니까 예, 우선 예, 그런가 예. 보다 했고 또 뭐 여기저기서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데 교과서에서만 난다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 거죠. 예. 그런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예. 이왕지사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할 바에는 이 나머지 일생 동안 미천이 될 만한 좋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왕지사 할 바에는.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공부할 것은 책 읽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교과서 읽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만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을 보내면 나머지 일생이 위태로워요. 예. 그래서 참 선배 훌륭하게 사는 분도 찾아가야도 되고 네. 자기 부모 아니고라도 예. 사람 만나서 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교과서 아닌 다른 책도 읽어야 돼요. 예. 또 우리 문학 작품, 이 세계적으로 우리 문학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교과서 출제라니까 네. 하나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다고요. 내 결론은 예. 모든 대학이 예. 자기가 제일 그 대학마다 국립과 사립은 이념이 다르죠. 예. 학교 세운 예. 까닭이 예. 따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사립은 사립대로 또 달라요. 예. 그런 까닭에 자기 그 학교 세운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우리 교육시켜야겠다. 학생에 교육시켜야 예. 되겠다. 그게 다 달라요. 예. 다르면 다 맡기세요. 예. 대학 선생님들을 못 믿어보면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합니까? 그러면 그 대학 측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치러 놓으면 처음에 얼핏 보아서는 불안하긴 하겠죠. 네. 지금과 같이 예. 지금은 다 똑같은 똑같이 방법으로 하니까요. 예. 하니까요. 불안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 교과서만 달달 외우면서 6년을 보내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그 스승과 제자 사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예를 들자면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한다던가 그 입시 지옥이라든가 뭐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은가. 예. 뭐 이런 것을 대단히들 걱정들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요 근래 그 교수의 머리를 학생이 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진정 교육자의 한 분으로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심정이 드셨는지. 예. 뭐 두말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지금 말씀대로 제 선생의 삭발을 했다. 예. 그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예.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교육학 그것만을 공부해 온 사람으로 예. 일반 국민들이 그때 사건 났을 때 그것만 보고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예. 나는 옛날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깊이 예. 파헤쳐 보기도 예. 하고 이래서 그러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깊이 파헤쳐 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지금 말씀도 그게 사립대학일 겁니다. 예.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아주 참 몸살을 앓고 있다가 몸살은 뭐 조금 앓다가 낫는 게 몸살인데 예. 이건 몸살보다도 더 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그냥 대학이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에 그 아주 참 뭐라고 그럴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근본 원인은요. 예. 지난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예. 가령 초대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에요. 예. 이승만 정권 때 사립대학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원래 제도로 보면 말씀이야. 예.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만 사립학교가 있어요. 예. 공산권에서는 사립학교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나라치고 어느 나라에서도 예. 사립학교가 생기면 예. 그게 국민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공립과 마찬가지로 공립학교 학생은 국민이고 사립학교 학생은 국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까닭에 공립에만 나라 예산을 도와주고 예. 사립학교에는 안 도와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치고 없어요. 예.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에는 예. 워낙 그때 돈도 없었지만 예. 나라 예산이 빈약했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하지만은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예. 그 대학생 탄압을 대학 당국에게 예. 그 이제 반정부 활동에 대해서만 탄압을 시키면서 대학 당국이 정부 시책을 떠받들기만 하면 내가 벌어 학생 등록금을 기업체에서 이 돈 여기다 받아가지고 저기에다 투자하듯이 다른 데 투자하는 것까지도 용납해 주었던 사실이 이게 학생이 모르나요? 학생이 4년을 지내보고 보면은 아 이거 이 재단 측은 우리 돈 받아가지고 딴 데 쓰는구나. 낸 돈을 대략 짐작해 보니 우리가 좋은 교육 받자고 낸 등록금을 딴 데 쓸 때 그 선생같이 보게 안 됐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뒤에서 재단에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 말씀에 조심히 가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훌륭한 사립대학도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다는 말씀을 해놓고야 내가 이 말씀을 예. 다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스승이 예. 불신을 받게 된 이유를 예. 그래서 지금 끔찍한 저런 현상이 그 대학에뿐만 아니라 이 사제지 관계가 온통 불신에 떨어져서 그저 총장실 파괴를 안 하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난 날을 놓고는 실상이 이러한데 이제 장래는 네. 전국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가 조직이 됐어요. 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예. 나는 믿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실추된 그 교수의 권위를 예. 첫째는 학생을 보호해야죠. 예. 그 학생이 부르짖으면 옳으면 옳다고 해야죠. 예. 그 편에 서서 자기도 진실을 말해야죠. 예. 그래야 교수죠. 예. 난 그렇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 그렇게 낙관합니다. 저는. 예. 예. 선생님은 교육자로 봉직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49년에 선생 노릇 시작했으니까요. 예. 뭐 한 40년 되나 보. 예. 예. 그 40년 한결같이 제자만 이렇게 그 배출하셨습니다.
딴 일은 전혀 안 하셨지요? 예, 뭐 다른 일은 할 줄 모르니까 못했고 예. 학교 선생은 배운 게 그거니 여태까지 해왔지. 그 동안에 선생님이 그 저 가르치신 제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아유, 나 세어보지 않았어요. 제자랄 건 없고요. 예. 제자랄 건 근데 없고. 그 선생님 그 동안에 40년간 그 교직에 계시면서 특히 그 민족 교육을 대단히 강조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예, 난 1945년 그 8.15 예. 20살이었어요. 예, 그 일제하에서 20살 되도록 학생이었는데 예, 그리고는 대학생은 그 미국 군대가 이 군정을 실시할 때 예. 대학을 나왔어요. 예, 그런데 대학 나온 뒤에 이제 내가 내 책임하에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내 책임하에 선생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니까 내 동족 후배들을 가르치려니까 대학 나올 때까지 배운 게 소용이 없었어요. 네, 일제 시대에 배운 건 일본 문화가 으뜸이다. 한 조선 문화, 그때는 조선 문화라고 그랬죠. 우리 문화는 보잘 것이 없다. 또 이 대학생 쪽에는 미국 구라파 문화가 훌륭하다. 우리 문화는 보잘것없다. 아, 이랬는데 내가 선생 되어서 내 동족 후배들 앞에 그거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대요. 네, 그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내 그답 정말로 우리 민족이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인가? 예, 정말 우리 민족 문화가 이웃 일본 문화와 못한 건가? 그만 못한 건가? 예, 중국 문화, 일본 문화는 꼭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문화는 없어도 그만인 건가? 예, 내가 공부했죠. 대학 나온 뒤요. 네, 공부하면서 하나 찾으면 곧바로 학생들 앞에 서서 나 이거 찾아냈다. 우리 민족 그런 민족 아니더라. 네, 우리 민족 문화도 일본 문화와 나란히 나는 일본 문화는 없어도 좋고 우리 문화만 으뜸이라 소리는 안 해요. 네. 지금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민족 정신에 토한 선생 노릇하기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나는 교육학과 나왔습니다만 국어 선생도 했고요. 그때는 중고등학교에 교육학이 없으니까요. 네. 자격증 없으면서 국어 선생도 했고 또 뭐 학교 당국에서 영어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영어 선생도 했지만 네. 영어를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간에 우리 민족의 어를 바탕으로 예. 내가 믿고 선생 노릇 해오려고 애를 썼죠. 이 교수님께서 그 아주 투철한 그 민족 의식을 지니고 계신데 그런 의식이 싹 드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 해방되고 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예, 아니에요. 예. 난 참 이게 나는 부끄러운 일이 자랑스러운 일보다 많은 사람이요. 그렇지만 기뻤던 일, 자랑스러운 일도 아주 없지는 않은데 예. 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가 아니라 난 일제 시대에 너무도 집안이 가난해서 장학금 많이 주는 학교에 아버지가 자꾸 가야만 되지 너 월사금은 못 주겠다 그러시는 통에 예. 장학금 전액 주는 예. 옷, 내의, 양말, 예. 학용품 예. 또 이 하루 세 끼 다 먹여주고 예. 또 용돈까지 주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까? 그게 예. 사범학교였어요. 예. 그런데 사범학교의 목적은 뭔고니 서울 사범인데 그때는 경성 사범이라 했어요. 목적은 뭔고니 조선 사람 학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족혼을 빼서 네. 아주 없애버려가지고 일본 혼을 조선 어린 학생에게 넣어서 심어주어가지고 국민학교 선생이 되게 해서 많은 이 어린이들을 조선인 어린이들을 일본인으로 바꾸는 선생 노릇하는 그런 학교였다. 예. 거기에 들어갔었죠. 예. 그 들어갔는데 2학년 때요. 예. 하루는 일본인이 이제 담임인데
난 그때 공부 잘했어요. 예. 그때까지 거의 다 난 일본인 됐었어요. 아, 정말로.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벌써 그렇게 거의 뭐 나는 그때 내 모습을 내가 나중에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뭐 거의 일본인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80명이고 조선인은 20명인데 그 학생이 네. 일본인 조선인 통틀어서 내가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어, 정신이 일본 정신으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1등 시킬 리가 없죠. 그렇겠지요.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본인 담임 선생이 오라고 하더니만 명함을 주대요. 예. 난 난생 처음 어른 명함을 보았어요. 그때. 예. 그 올떨떨하게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뒤 좀 보라 해서 뒤를 이렇게 보니까 당신 자택에 지도가 그려 있어. 그래서 며칠 날 내 집에 오너라. 예. 너 혼자 와야 한다. 그러시대. 예. 그게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날을 기다려서 지금 신당동이요. 예. 그 집을 찾아갔더니 5분간 그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아, 오래 있지를 않고 네. 오라는 시간에 정확하게 갔는데 예. 5분간 그 집에 있다 나왔어요. 나는 그때의 그 5분간을 난 일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첫 마디가요. 예. 너 아다시피 나는 일본인이구나. 일본인이구나. 네. 내가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었다마는 그때 내가 이룰성자 바전자 내가 성가 아닙니까? 네. 근데 바전자를 붙여서 일본 말로는 나리따라고 불렀어요. 어허. 너는 이름은 일본식이다마는 너는 조선인이지야. 예. 첫 마디가 예. 자기는 일본인이고 예. 그다음 말에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내 조국 일본을 사랑하며 예. 살아가고 있다. 예. 너는 내 조국을 위해서 살아갈 걸로 살아가야 옳다고 생각한다. 예. 내가 학교에서는 이 말을 못해. 예. 그래서 집으로 불렀느니라. 네.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를 퇴학을 하자면 네. 내 맘대로 못해. 예. 그동안 받은 장학금 예. 다 물어내야 돼. 하하. 그리고도 안 돼. 그리고도 내가 폐결핵이니 그때는 폐결핵이 네. 불치의 병이었어요. 예. 예. 지금은 뭐 폐결핵 뭐 예. 예. 간단하지는 않지만 다 고칩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이를테면 폐인 네. 이제 머지않아 죽을 사람 네. 폐인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 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장학금을 갚고도 내 맘대로 학교를 안 나왔다가는 네. 내 가정도 탄압을 받아 부모님도 어려운 지경에 빠져 너 자신은 붙들려 가고 네. 그런데 돈은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줬다 소리는 말아야 한다 장학금 받은 거 예. 돈은 내가 갚아주마 내 할 얘기 다 했다 그게 5분이에요 나는 쇠뭉치로 내 머리에 얻어맞는 느낌으로 내 정신없이 나왔어요. 다음 날 일요일인데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때 이 당인리 발전소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 근방에 내 사촌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가서 우선 내 먹고 싶은 게 우리 음식이었는데 평소에는 일본 음식 먹어서 네. 음식 좀 달라고 해서 배불리 먹고는 누님 사촌 누님에게 이 죽지 않으면서 열을 37도 2부 내지 3부 그것도 오후 2시 내지 3시에 나게 하는 방법이 없어. 네, 그걸 물었고요.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은 촉촉히 이 땀이 나고요. 네. 가끔 헛기침이 나고 그 헛기침은 내가 뭐 안 나는 거 할 수도 있는데 체온은 이건 안 나는 걸 나게 할 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걸 졸랐더니 처음에는 이놈 무슨 생각을 하고 그따위 질문을 하느냐고 그러시더니 또 한참 만에 내가 돌려서 누님 너무 걱정 마시고 내 몰라서 묻는 거니 좀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 집에서 너도 대 시간 묵은 뒤에 나올 무렵해서 일러주시대. 네. 그런 방법이 있던가요? 네. 네. 빈속에 네. 빈속에 네. 간장 네. 짠 간장 네. 간장을
반사발. 네. 반사발. 사발은 대체 밥사발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빈속에 간장을 반사발 먹으면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열이 난다마는 꼭 37도 2부 3분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을 받아냈어요. 그러고는 내 달려왔습니다. 기숙사로 달려와 가지고는 저녁을 굶었어요. 네. 먹으러까지는 갔지요. 그런데 나 배가 좋지를 않아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하고 그 취사장 저 식당 뒤에 가면 간장병도 있고 뭐 빈 그릇도 네. 있어요. 그래서 간장 반사발을 퍼먹고는 이제 연락이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열이 나요. 과연 열이 나요. 그래서 학교에 열이 있어서 못 간다는 결석회를 내고는 학교 의사, 교의, 네. 교의를 만나서 이게 열이 늘 이렇게 나고 헛기침이 나고 뭐 땀이 촉촉히 언제 나고 폐결핵 징후 읽은 걸 다 얘기를 했더니 네. 돌아앉아서 청진기 몇 번 대고 써주는데 네. 말을 안 해요. 예. 폐결핵 아닙니까? 예. 내가 그렇게 엄격하게 물었다고요. 폐결핵 아니다. 예. 그래 그 뒤에 내가 계속해서 그 이어 폐결핵 진단서를 따내지 못했어요. 내 용기가 없었죠. 그러나 사람은 온통 달라졌어요. 예.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일본말로 적혀져 있는 책 아니고는 안 되니까 일본말로 적혀져는 이때 자유주의적인 책, 네. 사상이 담겨져 있는 또 민족주의적인 책, 일본 사람이 쓴 책 속에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이 교실에 들어가서 이 뒤에다가 펼쳐놓고는 그냥 출석만 하는 거죠. 그건 내 공부하는 거죠. 네. 그것이 내 민족 의식이 싹 트게 되는 계기. 예. 그 후로도 우리 민족혼을 그 문학에 발표된 현대시에서 뜨겁게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평소에도요. 예, 예. 근데 선생님은 그 민족혼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그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말씀 뒤를 이어서 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실에서는 책을 구해서 이제 그렇게 나 읽고 싶은 책을 이제 네.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나라가 식민지라는 걸 확인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가 뺏겼고 뭐 그런 것을 주로 관심을 갖는 중에 우리 역사책이 참 구하기가 어렵더군. 예. 일본 말로 나온 책이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안국동이요. 예. 지금은 그 골동품 또 네, 뭐 예, 미술 예, 작품 뭐 그런 걸로 지금 예. 꽉 차 있는데 그때 내가 학교 다니던 1941년, 42년 그 무렵에는 그 안국동 그 골목이요. 우리나라 말 책 가게가 거기만 있었어. 예. 거기만. 예. 예.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글로 달려가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말 책방에 들려가지고는 한글갈, 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네. 연세대학 교수로 계셨던 최은배 선생님. 네네네. 그때도 이미 한글갈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선 처음이니까 1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그 오래 읽으면 또 의심받아요. 네. 오래 읽으면. 네. 그러니까 10페이지까지 읽다가는 접어두고는 슬그머니 나가서 다른 책방에 들려서 11페이지를 여러 제껴서 한 10페이지 읽고는 또 닫고는 또 다른 서적에 가서 돈은 없고 그 책을 살 수는 없고 공부는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우리 민족혼, 네. 민족혼 그러한 것을 내 힘껏 이렇게 읽고 왔죠. 네. 이제 그런 뒤로는 내가 한문자 우리 조상이 남긴 한문자도 네. 더듬어 보았어요. 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외국 사람이 외국말로 쓴 우리 민족에 관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선교사가 쓴 것도 예. 내 읽어보았고요. 영어로 쓴 거. 한국 문화에 대한 거, 한국 예술에 관한 거 꽤 되대. 그걸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제일 알기 쉬운 게 우리말로 쓴
시야. 예. 예. 시를 보니까 제일 뜨겁게 와닿고 구체적으로 내가 알겠더라고. 예. 그래서 그답 내가 시를 좋아하게 되는데 시라고 난 다 좋은 것이 아니요. 예.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어. 민족시. 아, 예, 예. 민족시. 예. 민족 혼이 담겨져 있는 시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의 시가 민족혼이 담겨 있는 시입니까? 아, 이를테면 한용운님. 네. 한용운님의 네. 시. 난 그 이상 민족혼을 난 아무 데서도 못 찾았어요. 네. 또 이육사님도 그렇죠. 네. 또 윤동주님 학생적이지만 이 학생적에 쓴 작품이지만 나는 뭐 수십 년 살다가 남긴 시보다도 난 윤동주님 시가 우리 민족혼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뿐만 아니고 이제 분단 후에도요. 네. 분단 후에도 난 김구 선생님 글 속에 시로 내놓으신 건 아니지만 난 어떤 민족시보다도 김구 선생님 그 등등 그러면서 뭐 여러분 다 아는 이 세계 6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문인 대표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 문학상을 안겨준 김지한님. 네. 김지한님도 그건 보통 참 민족혼이 담겨져 있질 않아요. 네. 그러한 분의 시라든가 뭐 그밖에 또뭐 60년대 수성국민학교 5학년 여자 어린이 그 어린이인데 그 남긴 그 시가 그렇게 어떤 기성인 대가의 시보다도 훌륭하게 우리 민족 정신을 담고 있어요. 네. 등등 여러 편입니다. 나는 네. 민족 시.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를 많이 낭송을 하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별 소리죠. 이 교육자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가슴이 뿌듯한 일이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잊을 수 없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이를테면 뭘 물으시는 건가? 난 학교 선생으로 쭉 지내오면서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학생 수로 봐서 네. 제일 작은 국민학교 네. 학생 수로 20명이 안 됐으니까. 학교 전체에. 예. 예. 20명이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이름이다. 네. 학교 이름이 예. 연세대학교, 네. 의과대학, 네. 세브란스 병원, 네. 부속 소아 재활원 부속 국민학교. 근데 이 국민학교 만들 때 예. 초대 교장이요 내가. 아, 그렇습니까? 초대 교장. 네. 만들자고 한 것도 나고 예. 만든 뒤에 당신이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와서 그 일을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쑥스러웠지만 네. 그 일을 내가 맡아 보았는데 내 지난 날을 놓고 뭐 부끄러운 일이 자랑스러운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지.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일 중에 네.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그 시절에 초대 교장한 것을 꼽고 싶은데 한 어린이가 입원하면요. 네. 입원할지 안 할지는 정형외과 의사가 정해요. 네. 그 환자로 네. 입원하니까. 그러니까 입학은 정형외과 의사가 허가하는 거지. 그러면 입학한 뒤에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진찰을 내려서 입원을 시키면 소아과 의사는 또 영역이 다르지 않소? 소아과 의사가 또 달라서 그 한 어린이를 돌보되 또 날마다 물리치료를 하는데 물리치료 의사가 또 그 한 어린이를 돌봐요. 또 보조기구 제작 또 그것도 전문직이요. 또 달라붙어서 고아에게만 맞는 보조기구를 디자인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주대요. 또 그 학교는 기독교 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 아이마다를 달리 영적 지도를 하세요. 네. 이렇듯 학교 선생을 포함해서 어린이마다의 네. 6, 7가지 전문직이 달라붙어서 네. 한 사람을 통틀어 되살리려고 네. 하는 기관이 20명도 안 되지만 학생 수는 네.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기관에 예. 영광되게 거기에 교장 노릇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은 유치원, 국민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런데 한 학급당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까? 예, 국민학교 연령은 네. 6살부터 12살까지는 유치원은 물론 네. 25명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한 선생님 앞에 네. 25명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마음껏 힘을 내서 아주 정성껏 가르치려고 들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요가 25명이에요. 선생의 성의가 부족하면 그것도 빠뜨리죠. 네. 또 선생님이 무능해도 빠뜨리죠. 유능한 선생이 성의껏 하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어린이마다의 올바른 교육, 어린이마다의 올바른 교육.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25명.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비교적 국가 예산이 넉넉하고 국민의 교육 의식이 좀 제대로 발전한 나라에서는 스웨덴 국민은요, 노르웨이 국민은 25명이 넘어서 26명이 되는 순간 네. 13명으로 쪼개라. 하하. 선생 더 붙여라. 예. 13명에 예. 더 붙여라. 교실 더 줘라. 예. 하나 더 지어라. 예. 안 하느냐? 안 하면 난 국민의 예. 주권을 행사하겠다. 예. 우리가 낸 세금 어디다 먼저 쓰느냐? 국민은 아들, 딸 교육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뜻을 받아 선생 더 모시고 네. 교실 더 짓고 네. 25명까지는 참되 네. 26명이 되면 교실 나누어 네. 선생 따로 붙여 교실 따로 세워 공들여 한 어린이마다 빠뜨리지 말고 가르쳐라. 하하. 국민이 요구하는데 국민 말 안 들었다가 그 정부가 되겠어요? 입법이 그렇게 됐는데 되겠어요? 입법을 그렇게 국회의원이 그대로 입법을 안 하면 국회의원 다시 당선 안 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국민이 깨어서요. 국민이 요구해서요. 그 나라의 어린이들은 이토록 참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선생님 한때는 그 강단을 떠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떠났었죠. 예. 그때 생각이 75년이요. 네. 75년인데 민청학령 사건이 나서 네. 아시다시피 연세대학에서 교수 2분이 구속됐어요. 네. 그리고 학생 17명이 구속됐어요. 네. 그런데 구속되던 날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아주 신문이 아주 판결을 내리다시피 보도가 되었어요. 물론 정부에서 주었으니까 네. 자료를 주었으니까 그렇게 냈겠지. 빨갱이다. 네. 빨갱이다. 그런데 그 교수 중에는 내가 아주 절친한 사람 2사람이 네. 한 사람은 나하고 한 대학에 있어서 오랜 동안 아주 잘 지낸 분이고 네. 또 한 사람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내 사촌 누이의 남편이에요. 그 두 분 교수님은 누구십니까? 꼭 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궁금하니까요. 이제 어느 분인가. 김동길 교수. 예, 예, 응?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김찬국 교수. 예, 예. 신학자 아니에요.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17명 그걸로 미루어서 17명 학생도 나는 내 학과 학생은 없었어. 네. 그래서 모르지만 이 2분을 빨갱이 교수로 모른 걸로 미루어 17명 학생 잡혀간 이 학생들도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러면서 나는 재판 날짜를 기다렸는데 네. 재판 날짜에 밝혀질 거 아니겠어. 네. 기소도 왜 했는지도 밝혀지고 더 구체적으로 또 본인 피고도 또 말할 기회도 있는 거고. 그랬는데 바로 재판 날이었어. 나는 내 동료 내 학생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거로 방청을 신청했어요. 네. 방청. 네. 그런데 방청을 허가 안 하대. 네. 부모, 친척 이외에는 그것도 직계래. 직계 이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뭐 그때는 그러더만. 그게 못 가고서 답답한 채로 학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녁 때 퇴근을 하자니 그 소식이 궁금한데 전해오지는 않고 답답은 하고 그래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헛기침 소리 노크 대신 네. 우리
전례의 방식은 원래 우리 가정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서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헐래야 못하고 옛날부터 헛기침을 해요. 헛기침 소리가 들더니 문이 그냥 느닷없이 열리는데 보니까 늙으신 참 초올로 이 한복 차림이야. 노인이 들어오더라고. 네. 그래서 난 학부형인 줄 직감을 하고 어서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선생님이 교수 선생님이시오. 네. 근데 교수는 교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아니 나 안 앉을라오. 네.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 말만 하고 내 돌아갈랍니다. 그리고 순채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3년 전에 내 아들놈이 연세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 넉넉하진 않소만은 술도 사고 떡도 사서 내 친구들 불러놓고 잔치까지 벌리면서 내 아들 자랑을 했던 사람이요. 네. 내가 더는 못 가르치는 거 연세대학 교수님 하나 바라보고 네. 연세대학 교수님이 훌륭하시대. 그래서 교수님이 어련히 잘 가르쳐 주시라. 훌륭한 교수님 계신 대학에 붙었대서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믿었었는데 요 얼마 전에 느닷없이 친구 한 사람이 신문을 들고 들어와서 네. 당신 아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신문을 보여주는데 이놈이 빨갱이로 잡혔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나는 아들이 없는 걸로 치자. 네. 아무리 얼마나 서운했으면 아들이 없는 걸로 치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연세대학이 있는 쪽을 저쪽이 저 연세대학이 있지 저쪽을 보고서는 가르침을 내받았어. 그렇게 믿었던 교수가 그 2년 사이에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빨갱이를 만들어. 네. 그 가르침까지 받으면서 내 저주라는 말, 저주했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통지가 이번에 날라오는데 당신 아들 재판하니 출두하시오. 네. 와서 보시오. 네. 라는 글이 와서 내 달려. 그래도 한번 보거나 버리자. 네. 빨갱이니까 잡아 넣겠지. 네. 빨갱이 아닌 걸 잡아 넣으려고. 네. 그래도 나는 나라를 믿고 네. 그러나 보고서야 버리자. 내 네. 아들 버리자. 네.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들어서는데 법정에 들어서는데 들어서면서 애국가를 부르대. 네. 그것도 힘차게 애국가를 부르고는 제 차례가 와서 대답을 하는데 어깨가 피고 뭐 얼굴을 그냥 당당히 펴고 네. 그리고 검사 쪽을 향해서 되때 검사를 아주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내 그때 검사 표정을 똑똑히 보았어. 예. 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합니다. 예. 그리고 판사에게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판사도 내 아들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지를 않고 예. 야단치지를 않고 내 아들 말을 들을 때 슬그머니 아래로 눈이 떨어지대. 네. 나는 그때 내 아들이 빨갱이가 아니었구나. 억울하게 잡혀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정을 나온 뒤에 집으로 가자니 내가 가르침 뱉었던 생각이 나서 그 교수 전체에게 내가 선생님 전체에게 가르침을 뱉은 생각이 나서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돌아갈 수가 없어. 내 잘못했노라. 네. 잘못했노라.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왔었어. 이러더라고요. 난 참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월급 날인데 말이요. 사무직원 시켜서 도장 주면 타올 수는 있지만 학교는 텅 비어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합디다. 그 문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져서 자꾸 모이면 데모하니까 네. 휴강, 전면 휴강. 그런데 교수는 들어와, 직원도 들어와. 하는 일 없이 월급날 되면 월급을 타자니 말이야. 네. 이게 하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그 목사님도 서남동 목사님인데 신과대학 교수였어. 내가 나도 모르게 달려가서 목사님 붙들고 나는 기도해
열자고 소리는 못 하겠으니 목사님이 기도해,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열자고 좀 발기를 하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께라도 이 구속된 교수와 학생 석방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해도 이 교수들이 모여서 그 말도 못한 데서야 이게 학생 부끄럽고 양심 부끄러우니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저 두말 없이 승낙을 해서 그분과 나와 발기를 해가지고 무기한으로 네. 학생 없는 대학에서 네. 매일 9시에 모여서 원하는 사람 모여서 그것도 굉장히 탄압하대. 그렇지만 탄압받은 선생은 안 나오고 다른 선생이 나오고 해서 언제나 60명이 넘었어요. 네. 200여 명 되던 때인데 그렇게 해서 무기한으로 단식을 하는데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교수 재임용법이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니 단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네. 행정소송도 못하게 돼 있었어. 네. 그 2월 말이 되는데 난 탈락했다고 하대. 나는요 학생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 나가라니까 나올 밖에. 네. 3월 1일부터는 탈락돼서 신학기니까 네. 나오지 말래. 그래서 그런 거로 그렇게 해서 내쫓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애송하시던 그 시가 있으시다면서요. 뭐 그거를 좀 여기서 한번 저희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요. 예. 하죠.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꿈을 비는 마음, 늦봄, 문익환 지음, 개똥 같은 내일이야,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아노리오만.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남도 몰래 저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고는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니 보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 점지해 줍시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보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된 북녘 땅 한 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 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아름다운 꿈 말이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샘들고 철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료들만 살아남았다가 쌍쌍이 그 무덤 앞에 가서 화촉을 올리고 그렇지 거기에는 박달나무가 서 있어야죠. 그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리고는 동해바다에 치솟는 용이 품에 와서 안기는 꿈을 꾸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날아오는
황금빛 수리에 덮치는 꿈을 꾸어 아들을 낳는 아름다운 꿈 말이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바다로 흐르고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에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는 우리 모두 신나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되고 산과 들을 뛰노는 짐승들이 되고 펄떡펄떡 뛰며 날쌔게 헤엄치며 강물과 바다를 누비는 물고기가 되는 아름다운 꿈 말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자유롭고 평화로운 꿈 한 자리, 분단된 조국 통일하는 꿈 한 자리, 부디 점지해 주사이다. 여러분, 낭송한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지으신 분을 위해서 박수 좀 쳐.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우여곡절이 많으셨다고 주위에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으로서는 어떤 편이셨습니까? 아주 거의 뭐 0점에 가깝습니다. 0.0. 고생을 뭐 지독하게 시켰으니 나 만나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예. 그 민족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써오신 분으로서 또 민족혼을 그렇게 애써서 찾아오신 분으로서 요즘의 그 세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난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죠. 20살 적에 8.15요. 그게 지금 63인데 지난 40년이 43년이라면 참 긴 세월이지요. 일제조차 36년간 우리를 식민지로 그 삼았던 거고 우리가 노예로 산 것이 36년인데 그런데 그 뒤에 43년은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전 일제하 노예 생활 못지않은 민족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민족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일제 시대는 민족 순환이지.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이 분단 시대 많은 사람은 해방 그럽디다만 그게 무슨 해방이요? 온 민족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된 것도 순환이지만 제 민족 수천 년 하나였던 민족을 두 동강 우리가 낸 거 아니지 않소? 남의 나라에 두 동강 당해서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40년도 안 잡소. 그저 앞으로 몇 해 안에 지난날 43년과는 달리 말이에요. 사람이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대서 사람이라고. 짐승에게는 없어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마다의 제 결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타고나요. 타고나. 제 형 아끼고 싶은 마음 타고나는 거야. 저희 부모님 위하고 싶은 마음 타고나는 거야. 양심이야. 그런데 이 양심을 지니고 말이요. 나라 사랑, 결의 사랑 생각해야 그 방법이 나와. 그 방법이. 김구 선생님 같은 분 공산주의자 만나서라도 김일성 만나서라도 이 두 동강이 내서는 안 되겠기에 찾아간 것을 거기 갔다 온 뒤에 얼마나 신문 방송이 그 당시에 미 군정청이 말이요 우리 김구 선생을 빨갱이로 몰았던지요. 나는 지금 말씀이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지난 43년 정말로 단절해야 돼요. 연장하면 안 돼요. 정말로 청산해야 돼. 근데 미군 정청 하에서 일제 잔재를 우린 청산을 못했어. 그렇지만
우리 정부 세웠을 적에 우리는 그걸 청산했어야 옳소. 민족 반역자들 많은 나는 모조리 뭐 조금 어쩔 수 없이 친일했던 사람까지라고는 안 하고 두드러지게 지나치게 정말 독립운동 낌새만 보아도 잡아넣고 고문하고 투옥시켜 진역살이 시키던 판검사, 경찰, 일제인 앞제비 그리고 학교 선생 중에서도 총독부 학교 감시관 독립운동 낌새만 보아도 학생 내쫓고 투옥시키고 선생이 제 나라 문화에 대해서 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만 하면 선생으로도 내쫓았고 감옥살이도 시켰어. 총독부 시학관이. 내 동족 중에 그런 사람들만은 우리 정부 세웠을 때 교장이니 교육감이니 학장이니 문교장관이는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런 사람만은 판검사 시키지 말았어야지. 대한민국에 판검사 시키지 말았어야지.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은 이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미 군정청에 고스란히 이어받았소. 청산하지 않고. 그리고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또한 더 보태돼. 더 보태. 그것이 오늘 43년을 지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정의가 없어. 정기가 없어. 근데 요즘 그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소소한 문제 트집 잡지 말아요. 남도 북도요. 난 북에 대해서도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난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 속에 끼인다니까 이 늙은이의 말을 참 들어주기 바라. 요번에요 남북 국회회담에서 꼭 남북 공동 불가침 선언을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 안 한다는 맹세를 남북한 통틀어 민족 앞에 그 지금 국회의원들끼리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맹세를 해야 우리 민족사가 열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는 길이 훤히 열릴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건 이 엄청난 이 남에서도 북에서도요 이 군축을 안 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통에 어떻게 이 군비 증강을 놓고는 잘 살 길이 고루 잘 살 길이 없어. 남북한 군축이 실현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로 돌아가서 어린이마다 빠뜨리지 아니하고 공들여 가르치는 문교 예산도 돼요. 문교 예산도. 그러면 동족 간의 사랑도 움터요. 믿음도 회복이 돼요. 나 할 얘기 다 했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오신 연세대학 교육학과의 송내운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